안녕하세요. 국풀국어전문학원에서 문정고 수업하게 된 김동준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2024학년도 문정고등학교 내신 설명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 문정고등학교 내신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대치 그리고 인천 송도 등에서 수업하고 지금 이제 송파 방위에 와가지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좀 이때보다 조금 더 살이 쪄가지고요.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친절하다. 두 번째, 꼼꼼하다. 세 번째, 재밌다. 이건 제가 바라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좀 해준 이야기들을 이제 좀 제가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어요. 이따가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학생들이 되게 좀 뭐랄까 좋아하는 부분들이면서 또 제가 또 제 수업의 나름대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라서 설명하기 전에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좀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문정고등학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문정고등학교 어떤 식으로 저희 학원에서 계속 대비해왔나? 지금 인원들 봐보면은 연간 한 80명 정도씩은 누적으로 쭉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봐보면은 1등급 학생들이 뭐 한 3, 4명 정도 배출이 되는. 그러니까 막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들을 계속 이렇게 배출해 오고 있는 학원이라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원의 나름 노하우와 오래된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기까지 학원을 다니는 거겠죠. 학생들이 좀 먼 걸음 하는 만큼 제가 분명히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원이 그만큼 만족하고 믿고 맡길 만한 학원이라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문정고등학교는 이런 내신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고등학교 일단 교과서는 지학사인데 문정고등학교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작품들 말고 다른 작품이 제시문으로 출제되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범위도 되게 3년 동안 쭉 일정하게 나왔어서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정고는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에 어떤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문학으로만 나와요. 문학으로만 나오고 교과서에 충실하게 되다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들에 대한 꼼꼼한 이해, 그 다음 이 작품들과 관련된 어떤 개념어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놓지 않으면 사실은 한두 문제 미끄러지는 순간 등급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좋은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가깝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살짝 특징적인 것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문학 문제만 거의 전부 나왔습니다. 이제 편의상 제가 서술형 문제까지 그냥 다 똑같이 센 건데 다 한 26, 27, 26문제가 다 문학으로만 나오고 어법 같은 것도 없어요. 물론 수필 이런 거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필도 문학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문학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정고등학교는 외부 지문을 잘 출제하지는 않는 대신에 특정한 한 작품을 나갈 때에만 외부 지문이 좀 몰아서 나오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학년 때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시조, 황진이의 시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김광균의 저녁에라고 하는 시가 같이 엮여 있는데 김광균 저녁에 이런 데에서는 별로 외부 지문이 안 나오고 이 시조에서만 외부 지문이 엄청 나옵니다. 이게 거의 3년 동안 쭉 그래왔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이런 시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중세국어식으로 적혀 있거나 한자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낯설어 가지고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문정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당연하게도 교과서에 충실한 시험이니까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시험이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국 강사의 기본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을 꼼꼼하게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나가신 어떤 프린트물, 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필기, 그거 외에도 뭐 교사용 지도서나 자습서 등등 어떤 뭐랄까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가 알아야 되는 개념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고 이해해서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흔들림 없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서 수업하는 것, 제가 가장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 혹시 놓칠 만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수업하는 것,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할 때 꼭 신경 쓰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개념. 학생들이 이런 걸 잘 모를라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배워나가는 것 1학년 1학기 때 진짜 중요한데, 그것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수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런 손필기 자료나 수업 녹화 영상들까지도 제공됩니다. 특히 손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조금 약간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강사가 도와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게 말하면은 학생이 이런 것들에 조금 시간 쓰는 거를 조금 줄이고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알려줄 수 있다면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서 제공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리뉴얼 돼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고 깔끔하게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아무리 잘 듣고 이해를 잘 해도 내가 정말로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양질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양질의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희 학원은 굉장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 학원 연구소에서 이런 인근 지역들 문제, 같은 출판사 문제들을 다 수합해서 이걸 바탕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희 학원만의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뭐 유명한 학군지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출판사의 문제들까지 다 학생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지고, 특히 이 교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본 부분과 모의고사 등의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을 때의 지문들이라거나 혹은 이 범위 외의 다른 문제들 또는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작품들까지 집어넣은 심화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던 외부 작품들도 점검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이런 어떤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테스트 당연히 중요하죠.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짚어줘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매주,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이거 매주 이제 수업 약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당일 재시험 같은 것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정확하게 뭔가를 이해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부분들 그날그날 점검하게끔 하는 것 위해서 저는 꼭 당일 재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실제로 만든 문제인데, 이제 학생들이 제가 만든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진짜로 꼼꼼하게 챙겨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질의응답과 클리닉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 질의응답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하게도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의응답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수업 때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대부분의 궁금한 건 그 순간에만 궁금하다. 내 말 끊고 질문해도 아무 상관없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수업 때 질문하면 가장 좋겠지만 눈치 보느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저와 함께 이런 카톡,
뭐 줌, 혹은 학원에 와서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과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 질의응답하는 것, 저는 강사가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비워놨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은 이것을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니고 클리닉을 위해서도 쓰게 되거든요. 클리닉은 학생들별로 수업하다 보면은 보이는 어떤 약점이라던가 또는 학생들 이제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수업이라던가 문제풀이 등이 있을 때 그럴 때 활용하게끔 되는 시간이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별로 아무래도 조금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대비 시간 시작하고 나면 아마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학생들별로 이런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비워놓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간의 수강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1학년 때 학생들이 주로 이제 시험 문제로 만나게 되는 영역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문정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여기만 시험 문제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약간 넓게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글을 읽어 나가는데 필요한 독해력과 관련된 거라거나 또는 뭐 문법, 어쨌거나 뭐 1학년 때 한 번은 다뤄야 되니까 1학년 1학기 때 문법, 그 다음에 뭐 혹시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1학년 시험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저랑 함께 쭉 수업해왔던 아이들은 저는 이거를 다뤄줬어요. 독해력, 비문학 독해 연습을 하면서 쭉 해왔고, 의문의 변동, 이거를 위해 중요한 기본 개념인 형태소 품사부터 해왔고, 문학 개념 특강을 통해서 계속 학생들에게 필요한 개념어나 뭐 문학 문제의 접근 방법 쭉 설명해왔고, 외부 지문 학생들 벌써 한 3개년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학생과 함께 공부할 때에 좀 더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어떤 실력 향상을 원한다면은 꾸준한 수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 이거 안 한 사람들은 망했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제 수업 카페가 있는데 수업 카페에 제가 이제껏 수업해왔던 영상들을 이제 다 올려놓는데 요즘은 거기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해요. 테마별로, 주제별로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따로 이제 좀 모아놓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런 의문의 변동이나 문학개념 특강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수업하게 되면 이런 영상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건 좀 사실 제가 좀 웃겨서 좀 왜냐면은 저랑 수업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11월부터 수업했으니까. 근데 벌써 막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예요. 약간 좀 유튜브 주접 댓글이라고 하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 이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해서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얘가 나랑 수업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친하게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친밀하게 또 재밌게 여긴다는 게 이런 수강평가 같은 데서도 강의평가 같은 데서도 나오거든요. 뭐 재밌다,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만인 점, 뭐 젤리를 사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뭐 바라는 점, 망고 젤리 사달라 뭐 이렇게 남자애들은 욕을 해주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은 막 엄청 많은 내용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제가 그만큼 학생들에게 좀 만족감을 주는 수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점들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좀 재밌어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거 꼭 자랑하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한 그러니까 이 강의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은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전부 다 이 강의에 대해서 제가 학생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5점 만점을 줬거든요. 이건 그만큼 제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수업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그런 어떤 예시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함께 오래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나은 모습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제가 이번 시험 잘해야 되고 이번 시험 잘할 자신 각오되어 있으니까 믿고 맡겨서 보내주시면 후회 없는 어떤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뵙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